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냉동실 온도나 영하의 날씨를 생각할 때 0도라는 온도는 일종의 절대적인 경계선처럼 여겨지잖아요. 네, 그렇죠. 완전히 물이 어는 점이니까요. 맞아요. 0도가 되면 물이 얼고 약간 모든 생명 활동이 정지하면서 꽁꽁 얼어붙는 그야말로 정지의 세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냉동실 깊숙한 곳에 깜빡하고 탄산음료나 캔맥주를 넣어두었다가 용기가 막 꽝하고 터져버려서 난감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아, 저도 그거 치우느라 고생한 적 꽤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본 방대한 자료글을 보면 생명체의 생사와 얼음의 경계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단순한 영도가 아니었습니다. 네, 완전히 상식을 뒤엎는 내용이죠. 오늘 이 깊이 있는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아주 흥미로운 과학이랑 또 식품공학 연구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볼 텐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얼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미동결 온도인 빙온의 세계를 넘어서 그보다 온도가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마법처럼 얼지 않고 버티는 초빙온, 즉 관행각 영역의 비밀을 해독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정말이지 매혹적입니다. 0도 이하의 세계가 그저 모든 것이 멈추는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은 순수 과학적으로도 엄청 놀랍지만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 측면에서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거든요. 산업 측면에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생물들이 이 혹독한 환경에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수억 년에 걸쳐 진화시킨 그 경이로운 방어 메커니즘이 도대체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수억 년의 진화라니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생존의 비법이 어떻게 최첨단 기술과 만나서 우리의 일상, 특히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의 풍경을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단순히 식품의 온도를 낮추는 냉장고 기술을 넘어가지고 생명의 숨겨진 본질을 들여다보는 아주 깊은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자료를 분석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흥미로웠던 건 그 물체나 식품이 냉각되는 과정 자체가 단순히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듯 온도가 일직선으로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이죠. 우리가 어떤 식재료를 냉동고에 넣었다고 가정해보면요.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막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멈칫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러고는 식품이 내부에 품고 있던 열, 즉 자멸을 밖으로 뿜어내면서 오히려 온도가 빈결점, 그러니까 어는 점 부근까지 살짝 위로 튀어오릅니다. 네, 반등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반등 지점부터 본격적으로 얼음 결정이 생기며 꽁꽁 얼기 시작하는 특유의 냉각 곡선을 그린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얼기 위해서 오히려 열을 뿜어낸다는 어떤 역설이랄까요? 냉각 과정의 연력학적인 특징을 아주 잘 짚어주셨네요. 온도가 내려간다고 해서 그 즉시 물리적인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출발선입니다. 아, 물리적 변화가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네, 여기서 자료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개념 하나를 명확히 짚고 가야 하는데요. 바로 파괴점입니다. 파괴점. 파괴점이요. 이름부터 뭔가 되게 무시무시하네요. 네, 영어로는 디스트럭션 포인트라고 하죠. 식품의 온도가 빈결점을 지나서 계속 내려가는데도 얼지 않고 액체나 미동결 상태로 버티다가 결국 그 한계에 다다라서 완전히 얼어버리게 되는 하한선의 온도를 바로 이 파괴점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얼어야 할 온도인데 안 얼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항복하는 온도가 파괴점이군요.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 얼기 시작해야 하는 빈결점과 실제로 완전히 얼어붙어 구조가 깨지는 파괴점 사이에 아주 얇고 아슬아슬한 온도 구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 구간이 바로 맞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미동결 상태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는 관행각 온도 영역,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해부해볼 초빙원 영역인 겁니다. 빈결점과 파괴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 이게 약간 비유하자면 양옆이 낭떠러진 얇은 빙판 위에서 막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외줄타기라는 비유가 진짜 딱 들어맞습니다. 그만큼 이 초빙온 영역은 극도로 불안정한 역학적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불안정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실험실 환경에서 식품의 온도를 아주 천천히 진짜 0.1도 단위로 완만하게 떨어뜨리거나 인해적인 압력을 가해서 이 관행각 상태를 강제로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균형은 정말이지 유리 멘탈과도 같습니다. 아, 유리 멘탈이요?
네, 공기 중에 먼지 입자 하나가 내려앉거나 연구원 옆을 걸어가는 미세한 진동이 전달되거나 혹은 주변에 아주 작은 얼음 결정 하나만 스쳐도 그 아슬아슬한 균형이 쨍그랑 깨지면서 깨지면서 바로 얼어버리나요? 순식간에 전체가 꽁꽁 얼어붙어 버리죠. 와, 먼지 하나, 진동 하나에도 얼어버린다니.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 다루기에는 이거 너무나 까다로운 온도 영역이네요. 사실 공장이나 유통 과정은 진동과 변수의 연속이잖아요. 트럭도 덜컹거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을 제어하는 것이 기술적인 성배로 여겨지는 겁니다. 성배요. 달성하기 엄청 어렵지만 엄청난 보상이 있는. 맞습니다. 이토록 다루기 까다롭고 불안정한 영역을 인간의 공학적 기술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안정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신선식품을 단순히 차갑게 보존하는 그 기존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게 됩니다. 썩지 않게 보관하는 걸 넘어선다는 거군요. 부패를 막는 것은 기본이고요. 세포의 구조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맛과 향을 극대화하는 압도적인 고선도 유지와 고품질화라는 폭발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죠. 아, 고품주라. 네,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이 미칠 듯이 불안정한 초핑원 영역의 기초 연구에 매달려온 이유가 바로 그 엄청난 잠재력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데 진짜 흥미로워지는 건요. 인간이 막 복잡한 기계랑 컴퓨터 제어로 이 영역을 통제하려고 끙끙대기 훨씬 이전부터 자연은 이미 이 마법 같은 일을 스스로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연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죠. 제가 자료에 등장하는 실험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자연의 경이로움에 압도당했거든요. 혹시 21세기 배 실험 내용 보셨어요? 네, 과일의 한계를 보여준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일반적인 배의 빈결점은 영하 1.5도 부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내려가면 세포 내 수분이 얼어서 터져버려야 정상인데 연구진이 온도를 영하 4도까지 무자비하게 낮췄는데도 이 배의 일부가 완전히 동결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관행각 상태를 스스로 유지한 거죠.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다시 온도를 서서히 상온으로 복원시켰더니 과육 부분의 세포 조직이 파괴되지 않고 완전하게 생생한 상태로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영하 4도의 환경에서 동결사하지 않고 버텨낸 거죠. 식물이 가진 환경 적응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실험은 이런 과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채소류의 데이터는 훨씬 더 충격적이거든요. 아, 맞아요. 제가 두 번째로 놀란 게 바로 양배추 실험입니다. 아이스 코팅 필름이라는 특별한 수분 유지 포장 기술을 사용하긴 했지만요. 네, 포장의 도움을 조금 받긴 했죠. 그래도 이 양배추를 영하 3도의 냉동고에 무려 3개월이나 방치했습니다. 여러분 3일이 아니라 3개월이에요. 3개월이면 보통 채소는 완전히 망가지죠. 네, 실험 기록을 보면 당시 양배추의 겉잎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서 유리처럼 투명하게 변해버렸다고 해요. 연구진조차 처음 외관만 보고는 이 샘플은 완전히 망가졌구나, 동결 파괴가 일어났구나 하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이 얼어 죽은 상태였죠. 그런데 이 투명해진 양배추를 상온 환경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해동시켰더니 얼었던 잎이 녹으면서 100% 정상적인 세포 구조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회복력이죠. 마치 죽은 줄 알았던 양배추가 석 달간의 깊은 냉동 수면에서 깨어난 것처럼요. 이건 진짜 마법 같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 식물들이 극도의 추위 속에서도 동결사하지 않는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원리 그 자체입니다. 원리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식물들은 계절이 바뀌고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만히 앉아서 얼어 죽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가올 혹한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 체질을 바꾸는 일련의 준비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저온순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과정의 핵심에 바로 세포의 동결이라는 기가 막힌 방어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포의 동결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포 안이 아니라 세포 밖에서 무언가를 얼린다는 뜻인가요? 단어 뜻 그대로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유추해 본 건데 세포 안의 수분을 막 인위적으로 밖으로 밀어내서 내부의 농도를 진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마치 소금물이나 설탕물이 맹물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어는 것처럼 세포 스스로 자기 안에 물을 짜내서 어는 점 자체를 확 낮춰버리는 거죠. 완벽한 통찰입니다. 생물에게 있어서 생존의 가장 큰 위협은 세포 내부의 수분이 얼어붙는 것입니다. 안에서 얼면 끝장인 거군요. 그렇죠. 세포 안에 얼음 결정, 즉 빈결정이 생기면 그 날카로운 결정이 세포 막과 소기관들은 찔러서 파괴해버리니까요. 이는 곧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찔러서 터트려버린다니 무섭네요. 그래서 식물의 세포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주변 온도가 빈결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감지하면 세포막을 통해 내부의 수분을 세포벽 바깥 공간으로 빠르게 배출하죠. 물을 밖으로 빼낸다? 네, 호스트님 말씀대로 물이 빠져나간 세포 내부는 용질의 농도가 급격히 짙어져서 일종의 걸쭉한 시럽 같은 상태가 됩니다. 농도가 짙어졌으니 영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고 관행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에서 얼음이 생기는 걸 막기려고 스스로를 막 탈수 상태로 몰아넣는 거군요. 그렇다면 밖으로 쫓겨난 그 수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세포 밖에서 버려진 채로 얼어붙어 버리는 건가요? 맞물려 들어가는 흥미로운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세포 밖으로 밀려난 수분은 영하의 온도에 노출되어서 당연히 얼음으로 변하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얼음이 단순한 노폐물이나 얼어붙은 덩어리가 아니라 세포 조직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얼음 포장지 혹은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어막이요? 얼음이 얼음을 막아준다? 네, 외부에서 몰아치는 극심한 냉기가 세포 내부로 급격히 침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해주는 최고급 단열재이자 완충제가 되는 셈이죠. 아, 그러니까 밖은 단단한 얼음 방패를 두르고 안은 짙은 농도로 미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이중의 생존 전력을 구사하는 겁니다. 와, 이거 듣다 보니까 약간 이글루의 원리와도 묘하게 겹치네요. 바깥의 차가운 얼음이 오히려 내부의 온도를 보호해주잖아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이글루 벽이 두꺼울수록 안이 따뜻한 것처럼요. 아까 그 겉잎이 투명하게 얼어버렸던 양배추도 사실은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몸 바깥으로 얼음 방패를 겹겹이 치고 치열하게 버티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겉보기엔 죽은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방어전을 치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해동할 때 외부의 얼음 방패가 녹으면서 수분이 다시 세토막을 타고 안으로 쏙 흡수되어서 원래의 푸릇푸릇한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거고요. 와, 생명의 치열함에 진짜 소름이 다 돋습니다. 식물의 자기 방어 시스템은 진짜 인간의 공학적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외부의 혹독한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얼음이라는 적을 역이용해서 생존의 무기로 삼아버리니까요. 적의 무기로 나를 지킨다. 멋지네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단순히 이 현상을 신기하게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포막의 수분 투과율이나 세포 외 빈결정의 형태 등을 역공학으로 샅샅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술로 쓰려고요? 네, 이 자연의 기술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우리가 식량을 보존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식물들이 물을 밖으로 빼내는 기가 막힌 전력을 살펴봤으니 이번엔 완전히 다른 무대인 동물성 식품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계란인데요. 아, 계란. 여기서 물리학의 진수가 등장하죠.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진다는 기본적인 물리 법칙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물병 꽉 채워서 얼리면 플라스틱이 막 팽창하다 못해 찢어지는 것처럼요. 네, 다들 한 번쯤 냉동실에서 물병 터트려 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여러분이 수분 덩어리인 계란을 영하 12도의 딥프리저에 넣으면 내부부터 꽁꽁 얼어붙으면서 팽창하는 부피를 이기지 못하고 껍질이 박살 날 거라고 당연히 예상하게 됩니다. 상식적인 추론이죠. 그런데 연구 자료가 보여주는 결과는 우리의 이 직관을 완전히 배신하더라고요. 네, 액난 실험과 통단 실험의 극명한 대조가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죠. 맞아요. 연구진이 계란 껍질을 깨서 내용물만 비커에 담은 액난, 그러니까 한란을 냉각시켜 봤더니 영하 0.5도 부근에서 아주 싱겁게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그냥 평범한 액체처럼 얼어버렸죠. 그런데 껍질이 온전히 덮여있는 정상적인 통계란은 영하 12도, 심지어 파괴점인 영하 13도에 도달할 때까지도 내부가 전혀 얼지 않고 찰랑찰랑한 액체 상태, 즉 관행각 상태를 유지하며 버텼습니다. 정말 놀라운 현상입니다. 껍질 하나 차이로 어는 점이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졌다는 건데 이건 아까 식물처럼 물을 밖으로 빼낼 수도 없는 꽉 막힌 구조잖아요. 네, 껍질 밖으로 수분을 빼낼 순 없죠. 식물이 탈수와 단열이라는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전략을 썼다면 계란은 순수하게 물리학적인 힘을 이용한 완전히 다른 방어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물리학적인 힘이요? 네, 호스트님이 방금 언급하신 물이 얼 때 팽창하려는 성질, 바로 그 기초적인 현상이 영하 12도 생존의 열쇠입니다. 아, 팽창하려는 성질 자체가 열쇠다. 계란 내부의 수분도 온도가 빈결점 이하로 떨어지면 당연히 얼음 결정을 형성하면서 부피를 팽창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그 외부를 단단한 탄산칼슘 구조의 계란 껍질이 빈틈없이 꽉 둘러싸고 있죠. 아, 그러니까
껍질이 그 팽창하려는 힘을 억누른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내부의 수분은 얼려고 밖으로 막 팽창하려 아우성치는데 단단한 껍질은 절대 늘어나거나 찢어지지 않고 그 팽창을 강하게 억제합니다. 서로 밀고 버티는 거네요. 그 결과 계란 내부에는 외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압력이 걸리게 되죠. 이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압력? 네, 물리학적으로 물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물 분자들이 서로 뭉쳐서 단단한 얼음 결정 격자를 형성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받게 됩니다. 아, 누르는 힘 때문에 뭉치질 못하는 거군요. 즉, 껍질이 만들어낸 자체적인 고압 환경이 계란 내부의 어느 점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극도로 불안정한 관행각 상태를 영하 13도까지 억지로 안정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와, 계란 껍질이 일종의 자연산 천연 압력밥솥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외부에서 가열해서 압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얼어붙으려는 팽창력을 이용해 내부 압력을 확 높여버리다니 작은 계란 하나에 이런 엄청난 물리법칙이 봉인되어 있을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대단하죠.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공학자들이 이 대목에서 열광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과학자들은 단순히 계란 껍질이 튼튼해서 안 얼었네? 하고 넘기지 않거든요. 당연히 또 기술로 응용하려 하겠죠. 맞습니다. 이 압력에 의한 관행각 안정화라는 자연의 원리를 현대 식품공학 기술에 모방하려 시도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방하나요? 예를 들어 신선식품을 포장할 때 재질을 변형이 안 되는 아주 견고한 소재로 바꾸고 냉각하는 속도를 미세하게 제어하면서 인위적으로 외부 압력을 쫙 가하는 방식입니다. 오, 인공 계란 껍질을 만드는 거네요. 네, 이런 여러 변수를 정밀하게 조합하면 그 먼지 하나에도 얼어버리던 불안정한 초빙온 상태의 식재료를 수송 컨테이너나 대형 저장고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냉각 기술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식물들이 수분을 빼서 얼음 포장재를 치고 계란이 껍질로 엄청난 압력을 생성해서 얼지 않고 버틴다는 이 복잡한 과학적 사실들이 네. 결국 대형 마트를 걷고 있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냉장고,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의 식탁과 어떻게 직결되는 걸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의 후반부를 보니까 이 초빙원 기술이 완성되어서 산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됐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법 같은 혜택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더라고요. 네, 두 가지 혜택이 핵심이죠. 바로 압도적인 선도 유지와 상상을 초월하는 미각 향상입니다. 초빙원 영역의 신선식품 유통에 미치는 파급력은 실제 데이터로 볼 때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이 바로 브로콜리 장기 보관 실험 데이터죠. 브로콜리요? 그거 진짜 냉장고에 조금만 둬도 금방 시들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로콜리를 영하 5도의 평범한 냉장고에 보관하면 수일 내에 수분이 빠져나가 시들해지고 결국 하얀 곰팡이가 피거나 줄기가 누렇게 갈색으로 변색되기 시작합니다. 네, 며칠 못 가죠. 그런데 이 브로콜리를 영하 1.5도의 초빙원 영역으로 정밀하게 맞춰서 보관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땠나요? 무려 80일이 지났는데도 곰팡이는커녕 방금 밭에서 칼로 싹둑 잘라낸 것처럼 수분감을 꽉 머금은 짙고 푸른 녹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80일이면 거의 3달 가까이 되는 시간인데? 네, 놀랍죠. 근데 이거 혹시 겉보기만 푸르고 싱싱한 척하는 좀비 브로콜리 같은 건 아닐까요? 막상 먹었을 때 안전성이나 영양소가 다 파괴되어 있다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초빙원의 마법은 단순히 표면의 식소를 유지하는 미라 같은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 영역에서는 미생물의 번식은 완벽에 가깝게 억제되지만 세포 자체는 미세하게 살았으며 생명활동의 속도를 극단적으로 늦춘 이른바 초절점 모드에 들어갑니다. 아, 초절점 모드. 조직이 얼어서 터지고 파괴된 게 아니기 때문에 효소 활동도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비타민 같은 영양소 파괴도 일반 냉동이나 냉장보다 훨씬 적게 일어나는 것이 명확한 실험 데이터로 증명되었습니다. 겉만 멀쩡한 박제가 아니라 진짜로 겨울잠에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기술이 진짜 유통기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게 확 와닿네요. 그리고 장기 보관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그 감 실험 결과도 대단하더라고요. 사이조감 데이터 말씀이시죠? 네, 떫은 맛을 제거한 사이조감의 경우 일반 냉장 보관으로는 1개월도 버티기 힘들어서 금방 막 물러터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0도 부근의 빙원에서 보관했더니
1개월을 훌륭히 버텼다고 합니다. 빙원만으로도 효과가 좋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영하 2도의 초빙원 동역에서 CA 환경과 결합했더니 무려 4개월을 버티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4개월이면 엄청난 도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CA 환경이란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해서 채소나 과일의 일종의 가사 상태, 동면 상태로 만들어 호흡을 억제하는 기체 제어 기술이잖아요. 네, 기체를 통제해서 잠재우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 초빙원의 온도 제로와 CA의 기체 제어가 만나니까 보존력이 4배나 뻥튀기 된 거죠.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기술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수확 시기가 한정적인 과일이나 채소를 수확 직후에 그 싱싱한 상태 그대로 1년 내내 전 세계로 유통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와, 언제 어디서든 제철 과일을. 네, 농업 경제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혜택인 미각 향상이 우리 일상에 더 직관적이고 즐거운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미각 향상이요? 맛이 좋아진다고요? 네, 단순히 오래 보관하는 것을 넘어서 관행각 상태에서 보관하면 식재료의 맛 자체가 폭발적으로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채소가 냉장고에 그것도 막 얼기 직전에 극저온 환경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나왔는데 오히려 맛이 더 좋아진다? 이거 직관적으로 좀 모순적으로 들리거든요. 네,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식물의 생존 투쟁을 떠올려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아까 그 생존 투쟁이요. 자료에 등장하는 그린 아스파라거스 실험이 그 메커니즘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영하 1.5도의 초빙원 환경에 놓인 그린 아스파라거스는 일반 보관보다 비타민C도 파괴 없이 잘 보존되었고 조직감도 훌륭했습니다. 네, 선도 유지는 확인했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부 성분에 있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도 식물이니까 영하에 혹한이 닥치면 살기 위해 방어 메커니즘을 가동하겠죠. 살기 위해 발버둥 치겠죠. 세포가 스스로 얼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극한의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위해 자기 체내에 단백질을 분해하여 플로린, 글리신, 알라닌 같은 유리아미노산을 폭발적으로 생성해냅니다. 이름은 복잡하지만 알라닌이나 글리신 같은 아미노산들이 결국엔 그 천연 MSG 같은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기나 다시마 육수에서 느끼는 기분 좋은 단맛과 감칠맛을 내는 바로 그 핵심 성분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이 유리아미노산 수치가 급증한다는 것은 결국 식품의 정미성, 즉 맛의 깊이와 감칠맛이 폭발적으로 증폭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방어하려고 만든 무기가 맛을 끌어올리다니. 식물이 그 어둡고 차가운 환경에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뿜어낸 생존의 방패, 그 치열한 화학적 투쟁의 결과물이 우리 인간의 미각에는 황홀한 단맛과 깊은 풍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야, 진짜 놀랍네요. 호스트님 혹시 대한, 그러니까 1년 중 가장 추운 한겨울에 수확한 겨울 시금치나 제철 무 또는 겨울바다에서 잡은 생선이 다른 계절보다 유독 달고 맛있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겨울무는 진짜 배보다 달다고도 하고 시금치도 된장국 끓이면 그 특유의 달큰한 맛이 확 우러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군요. 위를 견뎌낸 채소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 체내 수분을 줄이고 세포의 농도를 높이며 당분과 아미노산을 듬뿍 축적해 놓은 결과물입니다. 이제야 이해가 박되네요. 즉, 초빙원 보관 기술은 자연 상태에서 겨울철에만 일어나는 이 신비로운 풍미 향상 과정을 1년 365일 인위적인 환경에서 극대화시켜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맛볼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장치인 셈입니다. 와, 춥다고 막 잔뜩 웅크린 채소들이 속으로는 자신을 지키려고 투쟁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식탁을 위해 천연 조미료를 팍팍 만들어내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운 역설이네요. 자연의 신비죠, 정말. 자, 어느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한 방대한 내용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환경에서 생물들은 가만히 얼어 죽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네, 맹렬하게 생존을 모색하죠. 식물은 스스로 세포 밖으로 물을 짜내어 거대한 얼음 방패를 구축하고 내부의 농도를 높여 견뎠습니다. 계란은 단단한 껍질을 이용해 내부의 팽창력을 엄청난 압력으로 변환시켜 영하 12도에서도 얼지 않고 버텨내는 경이로운 물리학을 보여주었고요.
생명체의 투쟁이 참 경이롭습니다. 이런 생명체들의 치열하고 치밀한 생존 전력들이 결국 현대과학과 만나서 우리의 식재료를 수개월 동안 방금 딴 것처럼 신선하게 유지하고 나아가 상상하지 못했던 깊은 단맛과 감칠맛을 끌어내는 혁신적인 초빙원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네,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번 주말에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겨울 채소를 고르거나 그 매끈한 계란을 집어 드실 때 이 작은 식재료들이 품고 있는 억겁의 생존 비밀이 떠오르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카트를 채우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더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가 식재료를 단순히 먹어치우는 소비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생물학과 물리학이 집약된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무궁무진한 과학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아, 시스템으로 바라본다. 자연이 수억 년의 시간 동안 혹독한 환경과 싸우며 진화시켜온 이 정교한 자기방어 시스템 앞에서 인간의 최첨단 기술조차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자연을 조심스레 모방하며 배우기 시작했을 뿐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자연한테 참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자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꽤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생각의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는 주로 과일, 채소, 계란 같은 식품과 미각의 관점에서 얼지 않는 초빙온 영역의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 이 식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세포의 동결 원리와 계란 껍질이 보여준 압력 통제 기술이 식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학이나 우주과학 분야에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이거 엄청난 도약이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이네요. 당장 눈앞에 현실로 가져오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 장기 이식이요. 현재 심장이나 신장 같은 생체 기관은 몸 밖으로 적출된 순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불과 몇 시간 단위로 극히 짧습니다. 냉동실에 얼려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얼려버리면 빈결정이 생겨서 세포가 다 파괴되니까요. 하지만 이 초빙온 관행각 기술을 의학에 이용해 장기를 얼리지 않고 세포 손상 없이 수개월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렇게만 된다면 장기 이식의 거리와 시간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겠네요. 비행기로 지구 반대편까지 보낼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죠. 더 멀리 나가보면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훗날 먼 우주로 탐사를 떠나는 인류가 세포의 노화나 파괴 없이 긴 세월을 버텨야 할 때 이 기술이 인체를 손상 없이 동면시키는 크라이오슬립 기술의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잠재운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방 냉장고 문칸에 얌전히 놓여있는 저 평범한 계란 하나가 어쩌면 훗날 인류의 생명을 연장하고 심우주 탐사를 가능하게 할 엄청난 마스터키를 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냉장고 속 우주의 열쇠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지적 자극이 되었길 바라며 늘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얼지 않는 마법의 공간, 초빙온의 세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놀라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